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블로그나 카페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블로그로 한 다음에 카페로 확장하고 SNS 돌아가는 걸 충분히 습득하신 다음에 내가 자신이 있을 때 유튜브로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경험만 듣고 싶은 분들은 9분 20초경으로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와한 곽투팔입니다. 10대, 50대 평생 직장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또한 그걸 겪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정이 생기면서 돈이 정말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글로벌 기업,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을 책임지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월급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총각 때는 몰랐어요. 총각 때는 제가 버는 월급만으로 너무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면서 벌써 부업을 시작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요. 뭐 다양한 부업들을 제가 해봤지 않겠습니까? 되게 많이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출산휴가 중이에요. 원래 20일이나 주거든요. 지금 애를 낳으면은. 그래서 뭐 둘째, 셋째 가지고 싶은 분들 시도해 보시고요. 장난입니다. 어쨌든 출산휴가 중에 제가 5일을 먼저 쓰고 남은 15일을 쉬고 있는데 어떤 부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미드로우 마인드라는 AI를 활용한 마인드맵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리면서 제가 확정을 지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겪어온 부업 얘기를 하면서 이 부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얼마짜리 제품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싹 다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부업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뭐 이거 강의 판매나 챌린지나 전자책 파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어온 2년간의 경험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뭐 고정 댓글에 해당 마인드맵을 모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부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를 정보를 취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비용 대비 성과예요. 내가 예를 들어 유튜브 부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 촬영하는데 각종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마이크 필요하고 웹캠 필요하고 각종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모두 내가 감내하면서 그 돈을 벌 수 있냐,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마인드맵 여러분도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려가면서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결국은 우리가 돈 벌려고 부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나 지나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거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이 드로우 마인드라는 마인드맵 그려주는 AI예요. 저처럼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나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난무해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나 도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부업을 해야 우리 4050들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상단에 만들기가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다양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고요. 기본적인 로컬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좋은 게 AI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뭐 당연히 이겁니다. 40대, 50대 직장인 부업이죠. 뭐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딜리트 누르면은 지울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고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두 단계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탭을 누를수록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생성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한 주제를 클릭한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은 서브 주제들이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탭을 또 누르면 이렇게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가 연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탭키를 잘 활용하시면은 내 생각을 펼쳐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서브 주제는 일단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부업들을 손으로 적어 볼 건데요. 저는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SNS가 돌아가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네이버 카페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티스토리가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애드센스 벌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 티스토리 블로그도 해봤습니다. 이게 다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고요. 구글의 애드센스 기반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도한 게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네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도해본 게 CPA 마케팅입니다. 자, CPA 마케팅은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다 할 수 있고요. 특정 제품을 제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 사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 사이다를 제가 홍보해가지고 팔리면은 약정된 수수료율을 노력의 대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뭐 CPA 마케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등 다양하게 많지만 이것도 제가 마인드맵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게 숨고라는 부업이에요. 숨고는 뭐냐? 이렇게 숨은 고수를 찾는 서비스예요. 뭐 이사나 입주 청소 업체 그리고 용달 이런 것들 서비스 필요할 때 내가 고수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해본 다음에 뭐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돈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40대, 50대 직장인이 부업으로서, 그리고 뭐 노가다가 아니죠. 내가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 노동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하는 부업, 내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부업으로 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요거는 싹 다 해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부터 확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면은 AI 생성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클릭 마인드맵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탐험을 시작하다 나오거든요. 클릭해볼까요? AI가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동으로 막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처럼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거나 누군가가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AI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I 기능 자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마인드맵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카테고리의 끝에 부업의 유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업이 있는데 블로그 운영이 나오고 광고 수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AI 생성 콘텐츠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주제에 대한 질문까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어시스턴트가 주제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보시면 블로그 운영할 때 광고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소셜 미디어 마케팅 트렌드 봐볼까요? 클릭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 비행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AI가 내가 생각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쭉쭉 해준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걸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요.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정말 AI 비서가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많이 주긴 한다, 정보를. 그래서 여기서 잘 뭐 골라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렌드가 짧은 형식의 영상 콘텐츠다. 맞아요. 숏폼이 대세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인 게 숏폼은 2030한테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4050의 경우에는 조금 더 호흡이 천천히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깊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롱폼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도 트렌드는 숏폼이 맞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 뭐 AI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건 공감을 해요. AI로 만든 뭐 콘텐츠보다는 사람이 직접 생생한 자기의 경험을 녹인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소셜 커머스 확대, 메타버스,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야 어마무시하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40대, 50대 직장인 부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AI가 주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걸 셀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뭐 AI가 얘기해 주는 걸 먼저 정리를 해주면은 40대, 50대 직장인 부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부업이 있는데 뭐 블로그나 온라인 강의 나오네요. 온라인 강의가 사실은 가장 매력적이죠. 제가 뭐 애드센스 수익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유튜브 뭐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분들이 많아도 제가 벌 수 있는 수준의 돈은 1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순간 한 사람의 강의료가 뭐 30만 원, 40만 원이기 때문에 몇백 명한테 세일즈할 수 있으면 몇억 원의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단에 부업을 시작할 건데 금전적 목표, 시간적 목표 이런 것들 데이터 나오죠. 그리고 성공적인 부업 운영을 위해서 트렌드 파악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컨텐츠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AI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줘 버렸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세무사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게 없으면 뭐 3.3 이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 활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가 커가면은 이제 계약서를 쓰고 광고나 협찬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사항을 어기면은 되려 돈을 물어주거나 이런 사항도 있고요. 법적인 고려사항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특히나 썰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썰 그리고 유명인들에 대한 뭐 일화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수익 창출이 안 되거나 끊기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려할 요소가 많다 정도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AI가 말해준 거 정리를 해준 거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 AI가 나한테 적합한 부업을 추천해 주는구나 이거를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해본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예요.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가 뭐냐? 광고 수익이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은 이렇게 중간에 광고들이 있잖아요. 요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사실 이거를 CPC라는 개념, 클릭 퍼 코스트.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개념인데 네이버에서 투명하게 제공해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애드포스트 수익의 기반은 CPC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드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찬 수익이 있습니다.
현금성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죠. 그러면은 저한테 특정 기업이 관련 주제와 맞는 글을 써주세요. 돈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원고료 협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글을 써주는 건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창 이렇게 원고료 받는 협찬 글을 쓰다가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나는데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레벨 있는 블로거가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주면서 글 써주세요 라고 하는 현금성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게 제가 지금 생활용품 협찬을 받고 있거든요. 출산휴가 하면서 여유가 좀 있어지기 때문에 글을 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 애기 샴푸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집 로보락 소모품 그리고 제가 먹을 비타민 같은 거 다 협찬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다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좋은 게 맛집 협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맛집 협찬이 가장 쉬워요. 제가 과거에 슈퍼멤버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올려드렸죠. 그거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블로그를 한 달, 두 달만 해도 충분히 맛집 협찬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맛집 같은 거 신청을 해봤는데 당첨이 됐더라고요. 와이프가 고등어 회인가? 뭐 고등어 봉초밥 이런 게 있나봐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스시집 신청을 했더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로 벌 수 있는 돈은 총 4개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카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단순하게 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이커머스 종사자 카페 벌써 12,000명 가량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자, 네이버 카페를 잘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첫 번째 수익으로 배너 수익이 있습니다. 이 배너 수익이 뭐냐? 참고로 네이버 카페는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애드포스트 개념이 없어요. 네이버 카페에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네이버가 광고료로 주는 돈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렇게 배너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배너 수익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아니면은 약정된 금액을 광고주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 카페 대문 첫 번째 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만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카페의 가장 큰 수익이 배너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 있거든요. 임대 수익이 뭔지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임대 수익이 뭐냐면은 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신 다음에 이 카페에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뭐 열매나 나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카페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글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에.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최저가 카페에 네가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대신 한 달에 사용료로 5만 원, 뭐 10만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너 수익,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때 굉장히 돈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요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카페 구성원들이 우리 카페의 충성심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악마 같은 방식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제가 그걸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카페의 수준이 가지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 같고요. 가장 악마 같은 방식이 스대체 챌린지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뭐 스크랩, 댓글, 체류 시간 이런 거를 하면은 상위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카페에 스대체 할 사람들 모아. 그래가지고 막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이 카페에 글을 미친 듯이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좀 반대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계속해서 카페에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카페 지기는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카페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요. 각종 협찬 들어오고 뭐 임대 수익 발생하면서 나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네이버 카페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장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이버 카페라는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들을 막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활성화하게 이 그물 안에서 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 이게 바로 카페인데 좀 악마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많이 놓은 상태고 그래도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오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는 어쨌든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카페도 최적화되면은 내가 글을 쓰면은 네이버에 자동으로 노출이 돼요. 거기를 CPA 마케팅이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각종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사실은 수익이 애드센스 수익이 끝입니다. 물어볼 수 있죠? 왜 네이버 블로그처럼 협찬 수익, 생활용품, 맛집 협찬 이런 거 못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이죠. 다음 검색 많이 안 하잖아요. 그만큼 광고주들이 다들 네이버에 글을 써가지고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상위 노출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맛집 협찬 이런 거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대신 반대로 애드센스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블로그가 있어요.
다음 블로그도 네이버랑 쓰는 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의 전부 다 챗GPT로 돌려가지고 그냥 복사붙여넣기 한 다음에 탈고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운영을 거의 안 하죠. 보시면은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예 안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달러 나오기도 어렵더라고요. 하루 1달러 뭐 1,500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 열심히 해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티스토리 올인하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저품질 요소가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저품질은 내가 어떠한 글을 썼을 때 나의 블로그 전체가 누락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 블로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는 아직 잘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 블로그가 당장의 생활에는 유익할 것이다. 왜냐면 조금만 노력하면은 맛집이나 생활용품 이런 거를 조금씩 협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대망의 유튜브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굉장히 극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해요. 네이버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벽에 부딪힐 겁니다. 어떤 벽이냐 하면 최저가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벨 높은 블로거예요. 예전부터 뭐 10년, 20년 전부터 블로그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파워가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뭐 인플루언서 이런 제도도 있죠. 그리고 피드메이커 이런 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특정한 블로그 너 정말 레벨 있고 좋으니까 우리가 상위 노출 시켜줄게 이런 건데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저처럼 일반 블로그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피드메이커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면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가볍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주. 그리고 뭐 강의 판매자분들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뭐 나락가시거나 블로그를 손을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이미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블로그를 그대로 가르쳐 봤는데 결국 요 일반인들이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는 애초에 세워놓은 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일반 블로거가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유튜브가 있는데요. 자, 애드센스 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상 수익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괜찮죠?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하루에 1,000원, 2,000원 나올 때 이거는 10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이 어떻게 보면 10배나 좋은 거죠. 금액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추천을 해드린 거고 애드센스 수익은 간단합니다. 그냥 조회수 많이 나오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영상을 봐주냐에 따라서 영상을 많이 봤으면 돈을 많이 주고요. 뭐 8만원, 뭐 거의 9만원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영상을 사람들이 안 봤어 이러면은 3,000원 굉장히 적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실력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 블로그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투명하진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네이버에서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장 좋은 게 협찬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면은 인센티브까지 받아요. 근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2만 명 구독자에 조회수 2천, 3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럼에도 뭐 비싸면은 100만 원 이렇게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튜브도 각종 협찬이 가능합니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맛집 모두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특정한 주제가 있죠. 인공지능이나 부업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협찬만 받는 게 알고리즘상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실 분들도 이렇게 수익 구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CPA 마케팅이에요. 제가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말씀드렸고 특정 제품을 판매했을 때 나한테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 커넥트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판매 실적을 보면은 뭐 얼마 안 돼요. 보시면 지금 2만 원 정도 벌었죠. 전환율이 좀 상당히 낮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팔렸는지 보여드릴게요. 특정 키워드를 치면은 제가 상위 노출 시켜놨죠. 이걸 클릭하고요. 이렇게 상단에 꼭 파트너 문구를 적어줘야 되고요. 내려보고 이렇게 관련된 글을 쭉 써줘요. 제품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요 파트너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삽입한 다음에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수익이 잡히는 모델이에요. 이걸 CPA 마케팅이라고 하고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홍보를 원하는 제품을 찾은 다음에 제품을 찾았죠? 그러면은 링크 발급이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급 링크들이 있죠? 이렇게 특정한 링크, 추적이 가능한 링크에서 판매가 됐을 때만 나의 수익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로보락 제품, 로봇 청소기나 가전 제품을 CPA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떼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나한테 돈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쿠팡 파트너스죠. 이것도 동일한 방식이고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쿠팡의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쿠팡의 제품을 블로그, 카페, 티스토리, 유튜브 각종 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팔아오면은 그중에 3%가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클릭이 8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수익이 4,000원이나 되죠. 그리고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쿠팡 파트너스의 수익 가능성이 네이버 쇼핑 커넥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경우에는 클릭만 발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사이다를 홍보를 했어요. 근데 사이다가 아니고 보리차가 팔렸어. 그래도 내 수익으로 인정이 되는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고 사이다를 홍보했으면 사이다가 팔려야 나의 홍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수익의 가능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가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쿠팡 파트너스를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홍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쿠팡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홍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라고 똑같은 게 알리에도 있어요. 이거는 수익 확률이 더 높아요. 9%까지 주거든요. 쿠팡이 3%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고입니다. 숨고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를 1대1로 뭐 코칭을 해줘. 이런 걸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이세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캐시를 충전하는 거예요. 돈을 충전한 다음에 견적서를 발송해요. 보시면 숨고는 이러한 식으로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견적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낼 때 한 2,000원씩 돈이 듭니다. 근데 고객들이 이 견적서를 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너네랑 안 할래 라고 하는 순간 그냥 2,000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적을 보낼 때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익은 1대1 과외 수익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많죠. 40대 5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이 블로그, 카페, 티스토리, 유튜브, CPA, 숨고 이 정도로 많다. 그러면은 이걸 무턱대고 다 하냐? 이건 정말 비추천 드립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셀렉해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런 거 알려주고 직접 하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려도 도중에 90%는 드랍합니다. 왜냐면 이거 계속하기 되게 짜증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직장에서 지위도 있어요. 내가 레벨이 있단 말이지. 레벨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거든요. 그냥 쉬거나. 그리고 체력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업을 그냥 꾸준히 제대로만 하면은 그냥 돈이 벌리는 구조인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포기하더라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부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냐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블로그 영역이에요. 블로그는 네이버, 히스토리, 블로그 스팟 동일합니다. 일단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이죠.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크게 비용 들 게 없어요.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냥 진짜 노트북 하나면 끝입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게 강의를 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강의료 한 4,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료 강의 고정 댓글에 싹 다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거 보시고 성공하실 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셨고요. 실패하실 분들은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강의 정도만 충실히 수행하셔도 뭐 협찬받는 거, 밥 공짜로 먹는 거 이런 건 어렵지 않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요 정도만 들죠. 그래가지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블로그다. 그리고 SNS 돌아가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드는 비용 봐볼까요? 이것도 없을걸요? 노트북, 컴퓨터. 끝입니다. 관련된 주제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불법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를 빨리 키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검색하는 것처럼 트래픽을 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불법 프로그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랑 카페는 사실상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하는 방법 강의를 싹 다 찍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시행해보시라. 챗GPT 통해서도 되고 제미나이 통해서도 되고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싹 다 인공지능으로만 글을 쓰고 있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큰 성공은 못했지만 작은 성공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유튜브는 사실은 블로그나 카페를 충분히 해보시고 넘어오시길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보면은 일단 웹캠 필요하죠. 웹캠. 저는 로지테커 추천드리고요. C920 모델이 있는데 요게 가장 가성비 좋다고 판단을 해요. 요거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입니다. 제가 써본 결과 예티 마이크. 제가 지금 예티 마이크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별다른 조작을 안 해도 돼요. 5인패라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굉장히 복잡한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티 마이크는 마이크 하나 꽂아가지고 조금 조절하면 끝이기 때문에 예티 마이크 추천드리고 웹캠이 한 8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고요. 예티 마이크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돈이 들죠. 여기서부터 아쉽게도. 그리고 저 뒤에 배경 지금 가려지잖아요. 이 배경을 가려주는 크로마키라는 게 있거든요. 크로마키도 하나 넣자.
이 크로마키도 4만원, 5만원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딱 요 정도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브루라고,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AI가 자막을 자동으로 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건데 1년에 7만원이에요. 1년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렴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비용을 감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셔도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로우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는 OBS 스튜디오라는 걸로 찍고 있어요. 이거는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OBS 스튜디오 활용법 이걸 치셔가지고 이렇게 찍어보시길 바랄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구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만원 정도 해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가 있고 원하는 템플릿을 막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뽑아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도 한 달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캔버스도 충분히 한 달 동안 공짜로 사용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내하실 수 있으면 유튜브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뭐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죠. 블로그나 카페를 할 때 챗GPT 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고 있죠. 싹 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하하는 노력 대비 지금 저는 만족을 해요. 왜냐면 뭐 사실은 협찬받은 제품들도 몇 개 특성만 녹인 다음에 AI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챗GPT 플러스 모델을 사셔야 되고요. 이거는 공식 채널은 $22, 약 3만 원이 들고요. 챗GPT를 우회할 수 있는 게 겜스고라고 있는데 이거 한 달에 8,000원만 내면 되는데 요즘 문제가 있긴 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제가 과거에 싹 다 설명드렸고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이 영상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있는데 구글에서 나온 AI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최근에 글을 제미나이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상당히 잘 써주죠. 그래서 제미나이도 괜찮은데 제가 사실 글쓰기로만 봤을 때 가장 추천드리는 건 클로드예요. 클로드. 이것도 우에르2가 있는데 한 8,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건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싹 다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싹 다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결국 부업은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찾아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꾸준히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모델 활용해 보시라. 제가 방법은 싹 다 알려드렸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블로그나 카페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블로그로 한 다음에 카페로 확장하고 SNS 돌아가는 걸 충분히 습득하신 다음에 내가 자신이 있을 때 유튜브로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40대 50대 직장인들 부업으로 제가 마인드맵을 쭉 그려봤고요.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AI 생성 콘텐츠가 있잖아요. 하위 주제를 생성하거나 마인드맵을 또 생성을 하거나 그리고 아이디어를 받거나 질문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드로우 마인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마인드맵은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엄청나죠? 뭐 PDF, 엑셀, 워드 거의 다 돼요. 이거를 저는 PDF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정리한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 PDF 파일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니까 되게 좋고, 이거 제가 뭐 출력해가지고 뭐 놔둬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어떤 걸 셀렉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파일 그냥 한번 드려볼게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품들 사시는 것도 제가 고정 댓글에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이 드로우 마인드 시스템을 활용해 봤는데요. 좋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15일간 쉬면서 이 유튜브, 블로그, 숨고, CPA 마케팅 가리지 않고 싹 다 해보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치, 내가 뭐 얼마를 벌었나, 현금성 수익이 얼마고 협찬성 수익이 얼마냐, 여기까지 제가 뭐 2, 3주 뒤에 영상으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도 저 인간처럼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와한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